우리 학교 보급형 회초리였던 목봉 회초리라고 있었어요. 굵기는 밀대자루에 쓰이는 것보다 1.5배 정도 두꺼웠고 길이는 그것보단 좀 짧았어요. 밀대자루가 거무튀튀하게 썩어가는 색에 잘 뜯어지는 초록색 비닐로 감싸인 것에 비해 그건 무언가에 가려질 것도 없었고 새하얀 색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길이가 한 손용으로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원체 가벼워서 그런지 여자 선생님들조차 한 손으로 어렵지 않게 다루곤 했어요. 굵기나 길이를 생각하면 그걸로 손바닥이라도 한 대 맞으면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외양이지만 막상 그걸로 혼이 나면 생각보다 버틸만 하기도 했죠. 가벼워서 그런가 막 뼈가 아리거나 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양껏 혼나면 뼈도 욱신거리기는 했었죠. 당연히 그걸로 손바닥을 조준하는 선생님이 잘 없기는 했어요. 그러려면 회초리를 짧게 잡아야 하는데 모양새도 좀 빠지기도 했고 잡고 휘두르기에도 각도가 애매하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학교에 들어와 있던 목봉 회초리는 두 손용이거나 한 손으로 길게 잡는 용도라는 거죠. 게다가 가벼운 만큼 남녀노소 어느 연령층의 선생님들이나 손쉽게 사용 가능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막상 막 다루려다 보면 또 튼튼하기는 또 어찌나 튼튼하던지 원. 중간고사 같은 시험이 겹쳤을 때 선생님들이 유난히 민감해지곤 하시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은 자신이 화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세요. 그게 학생들 체벌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중에서도 힘있는 일부 남자 선생님들 퍼포먼스는 주로 힘을 강조하는 쪽이셨어요. 교실 뒤쪽 청소도구함에 보면 방금까지 말했던 목봉 회초리는 물론 밀대자루들이 걸레 부분을 떼어서 오로지 회초리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굳이 걸레가 달려있는 밀대걸레를 꺼내 드세요. 그거 걸쇠 부분만 발로 살짝 젖히면 그냥 쑥 하고 뽑힐 텐데 굳이 걸쇠 부분을 발로 밟아서 밀대자루를 부러뜨리세요. 그렇게 밀대자루가 부서지도록 걸쇠를 밟으면 걸쇠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어디 그런 거에 책임진 적이 있나요? 담임 선생님께 청소도구 고장난 건 반장이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절대로 특정 선생님이 부러뜨렸단 말을 하면 안 되었어요. 사실이 그렇다고 말해봐야 어디 학생이 선생님을 모함하냐며 교무실에서 선생님 책상 짚고 혼날 준비를 하라고 하실 뿐이죠. 아니면 머리를 선생님 책상 아래로 밀어놓고 엎드려 뻗치라고 하시거나요. 교무실에서 혼나는 만큼 체벌 강도는 최상이었어요. 특히나 엎드려 뻗치는 경우엔 책상에 머리가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 만큼 평소 반장을 좋게 보던 선생님이 어떻게 말려볼 여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학생 머리를 일부러 선생님 책상 아래로 밀어 넣었다는 건 오늘 제대로 날 잡고 애 하나 무너뜨려 볼 작정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관여하지 말란 무언의 표시 같은 거였나 봐요. 그렇게 암암리의 선생님들끼리는 서로 보호해주는 게 있었으니 밀대자루를 부러뜨린 퍼포먼스까지 선보인 선생님은 거침없이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뽑혀나온 밀대자루들은 이상하게 부실한지 잘 부러져 나갔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사용하면 몇 년을 사용하고도 멀쩡하던 물건들이 퍼포먼스용으로 뽑혀나온 밀대자루들은 열대도 채 채우지 못하고 부러져 갔어요. 분명 같은 회사에서 같은 돈 주고 사온 물건일 텐데도요. 최초에 선생님이 끄트머리를 밟아서 부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밀대자루 전체가 부실해지는 건 선생님이 일부러 의도했다고 봐야죠 뭐. 그렇게 몇 개쯤 부러뜨려서 날려먹고 나면 결국엔 목봉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도 청소도구인데 체벌하는 데에다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적당히 라는 게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목봉 회초리는 밀대자루와는 다르게 온전히 체벌을 위한 도구였으니까요. 밀대자루보다 도톰한 것이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해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당연히 빗자루 쪽이랑도 호환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 목봉이라는 물건은 도무지 부러질 줄을 몰랐어요. 밀대자루는 조금만 세게 휘둘러도 끄트머리부터 쪼개져 나갔건만 목봉 회초리 같은 경우엔 아예 반으로 똑 부러지는 경우는 봤었지만 밀대자루처럼 끄트머리에서부터 균열이 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공산품이라는 거였어요. 어디 가게 같은 데서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근처 목공소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몇 개든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였죠. 게다가 이게 학교에 여분이 엄청 쌓여 있다는 거예요. 각 교실마다 구비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 취향에 따라 교실 앞뒤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반도 있었어요. 언제든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 휘두르실 수 있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근처 목공소에 실습 나가는 실업계 학생들이 연습 삼아 만든다는 소문이 돌기는 했었는데 또 그런 것 치고는 완성도가 너무나 균일했어요. 아무리 공고라고 하더라도 학생 쥐 옆에는 회초리 만드는 걸 따로 연습할 리도 없을 텐데 회초리를 처음 만들어보는 초보자가 완성했다기엔 너무 흠이 없었어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랄 것도 없어 보이기는 했지만 막상 만들려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일부러 우리 보는 앞에서 회초리 주문하는 걸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직접 배송이 되었어요. 솔직히 학교랑 목공소랑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겠지만요. 열 몇 개가 묶음으로 묶여서 배송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잘 만들어졌나 확인해 보신다며 1번부터 차례로 앞으로 나와 칠판을 짚으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하다못해 떠들거나 하지도 않았는데도요. 근데 또 우리는 선생님이 나오란다고 투덜거리면서도 1번부터 앞으로 나갔었어요. 그렇게 학교로 팔려나간 목봉들 중 일부가 근처 재수학원들에도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재수하고 나서야 겨우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